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8일 세종 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의 권익위 소속 김모 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김모 씨는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모 씨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해 왔는데요. 부패방지국은 청렴정책과 청렴조사평가, 부패 영향분석, 행동강령 채용비리 통합신고 업무 등을 총괄했습니다. 청탁방지법 담당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최근에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는데요. 찰나의 순간 지나쳐버린 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참석하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입니다. 안준호 기획실장입니다.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김응태 심사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단상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 씨는 6월 27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6일 지인과의 카카오톡 메신저에서도 심리적으로 힘들다. 최근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참 어렵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모 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한 사안을 잇따라 처리한 데에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함이 또 선량한 한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더 극악무도해질 수 있는 걸까요? 검사 시절 자행했던 폐악이 정권을 잡고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답답합니다. 얼마를 더 이 꼴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금융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다시 발의되는 순직개병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 이정호 씨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였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이 적시된 특검법안이 8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2번 연속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이 이날 세 번째로 발의됐는데요. 더 강력한 특검법을 공언해온 민주당이 김건희 씨를 수사 대상 문구에 적시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정호 전 대표로부터 김건희 씨로 이어지는 라인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잇따라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를 처음으로 적시했는데요. 수사 대상으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씨 등에게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한 겁니다. 새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 단체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고르도록 했는데요. 앞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 당시 약속했던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법도 잘 검토하겠다며 국힘당이 반대할 게 아니라 뭐라도 내놓으라고 압박했는데요. 야당도 일제히 한 대표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
이제 한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힘당은 또 술자리 방담 수준 대화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며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발끈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제3자 추천 특검법 등에 대해 아직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특검 공세가 더욱더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한 대표에게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입국닥하고 뭉개기로 버티고 넘어가겠죠.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8일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온 김병주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간 오간 질의 응답 내용인데요. 왜 이 특검법이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종호 씨 문자를 통해서 VIP, 이종호가 얘기하는 VIP,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됐다는 의혹이 지금 화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 관련해서 세 가지 진짜 저는 이것이 사실일 거라고 믿는 것이 아주 고위 정보, 고급 정보를 그 안에 보면은 한 네 가지가 언급이 돼요. 장관님이 지명을 받은 게 9월 작년 13일이잖아요. 네. 네. 지명받기 전에 인사검증을 하는데 인사검증 언제부터 자료 제출이나 통보를 인사검증 받았습니까? 한 달 전쯤 되겠죠? 11일 전쯤 되지 않나? 네네. 그러니까 통상 한 달 정도 검증을 하는데 최소한 그런 자료인데 2달 전에 7월 13일 날 이종호는 이미 장관 교체가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거 될 것이다. 사실 장관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는데 이미 알았고요. 우리 거 될 것이라는 말에는 신원식 장관님이 됐으니까 신원식 장관을 지칭하지 않나 싶은데 이종호 씨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네. 그 사람 자체를 저는 신뢰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급 정보, 이건 대단히 고급 정보죠. VIP 정도나 알 수 있는 고급 정보인데 두 번째가 해병대 독립하는 사군 체계로 전환해서 사성 장군을 만든다는 건데 이 사군 체계로 전환한다는 거를 4월 달쯤 대통령께 보고했죠. 장관님. 국방부에서. 제가요? 예. 사군 체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관장도 없고 저는 사군 체제에 이행과제를 보고하면서 했잖아요. 아니 안 했습니다. 무슨 그런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저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4월 달에 사군 체제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4월 달에 사성 장군 해병대에서 나온다고 문자 공지를 국방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있죠? 아니 그런 문자 공지를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데.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이라면은 이종호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실체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막았다. 자진 사퇴를 7월 30일 날 본인이 결심을 했다라고 7월 31일 날 제가 인계한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할 때 확인이 됐던 거거든요. 이것은 세간에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 사람은 알고 그래서 VIP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고급 정보를 아는 거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을 위해서 이종호 씨 문자로 보면은 VIP, 이종호가 얘기하는 VIP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던 정황 증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핵심 VIP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흘러나와서 저는 여기에 대한 신뢰 대단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장관 교체에 대해서 2달 전에 알았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사실 그리고 해병대 사성 장군이 앞으로 될 것 같다. 그것은 국정과제에도 있고 이런 걸 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이 7월 30일 날 자진 사퇴 의향을 해병대 사령관한테 비쳤고 이런 것들은 고위급만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관련이 있던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완벽한 국정농단 사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가 되는데 최초에는 최혜병 특검법에서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것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대통령 특검법으로 이제는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 더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골프장, 군 체력 단련장에 저녁에 운용은 안 하죠. 3부는 없죠. 저녁에. 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없죠. 아마 장관님 골프를 안 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3부는 없어요. 저 인사복지 실장님 누구 있나요? 예. 3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그 시간 빼주시고 마이크로. 네. 예, 3부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3부 내일 체크라는 단어는 3부 토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5월 14일 날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17일 날 3일 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부 토건의 주가는 오르기 시작하고 7월 15일 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3부 토건의 주가는 5월에 1,000원이었던 것이 7월에 5,000원으로 5배나 뛰고 있죠. 주가 조작에 실제 이종호가 관여했다는 저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김건희 여사도 관여가 되지 않았나라는